오랜만인데. 자, 페이지 194페이지. 오늘은 전기 파트 마지막 단원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3주 동안 여기 전자기 유도 파트를 나갈 거예요. 여기 전자기 유도 파트가 마무리가 되면 이제 두 번째 단원이 다 끝나는 거거든요. 3단원 하나가 남습니다. 그 여름방학 동안에 쭉 끝내서 빠른 시간 내에 물리 1을 한 바퀴를 쭉 돌아보도록 할 거예요. 특히 여기 전자기 유도 파트는 공통과학이랑 융합과학이랑 겹쳐요. 통합과학인가요? 통합과학이랑 겹쳐요. 그래서 통합과학 기말고사 시험 범위가 여기쯤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파트는 고등학교 1학년 내용이니까 잘 들어주세요. 생각만큼 어렵지는 않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건 뒤지게 쉽고요. 고등학교 2학년 게 어려워요. 교재에 없는 내용을 문제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그것도 하나씩 하나씩 전부 다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전자기 유도 파트는 2단원이라는 전기 파트를 시작했으면 여기가 제일 마지막 끝판왕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그리고 좀 깔끔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전자기 유도 한번 해볼까요? 얘네들도 상식적으로 나눠주세요. 이걸 막 세분화해서 나누진 않습니다. 전기 파트를 배울 때는 머릿속에 꼭 세 가지를 넣어두셔야 됩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겨요.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겨요. 이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첫 번째 내용이에요.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겨요. 됐나요? 이걸 처음 배웠어요. 그래서 직선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은 말아쥐세요. 원형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은 엄지손가락을 펼치세요. 솔레노이드를 감아놨으면 자기장은 말아쥐세요. 기억나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첫 번째 내용이에요. 그래서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기니까 이 전류의 세기가 어떻게 되면 자기장이 어떻게 되니? 거리가 어떻게 되면 자기장 어떻게 되니? 이런 관계식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1번에다 전류자기장 이렇게 표시해주면 자기장의 크기, 세기 그리고 자기장의 방향을 찾는 게 시험 문제예요. 방향을 찾으시고요. 세기를 찾으시고요. 그 두 개, 여기가 그 두 번째 요 두 가지 내용이에요. 전류와 자기장과의 관계. 여기는 공식이 있었어. 자기장은 어떻게 쓰니? R분의 I 이렇게 쓰는 거죠. 자기장은 어떻게 쓰니? R분의 I. 자기장은 어떻게 쓰니? NI. 뭐 이런 식으로 표시했었습니다. 그래서 직선 도선일 때는 여기다가 거리를 넣는 거고요. 원형 도선일 때는 여기다가 반지름을 넣는 거고요. 솔레노이드 경우에는 거리를 넣지 않고 가문수를 넣는 거라고 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첫 번째 전기 파트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예전에는 나눴는데 지금은 나누지 않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장이 있는 곳에 전류를 흘려주면 힘이 생겨서 움직입니다. 요게 두 번째예요. 다시 머릿속에 넣으세요. 자기장이 있는 곳에 자석이 있어. 거기에 도선을 전류를 흘려주면 얘가 움직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모터 같은 애들, 선풍기, 헤어드라이기 같은 애들. 자석이 들어있는 곳에 코일을 감아놨는데 스위치를 눌러서 전류를 흐르게 해주면 빙글빙글 도는 거죠. 순서가 이래요. 자기장에 전류를 걸어주면 힘을 받아서 움직여요. 그럼 얘는 전류를 주면 힘받아 움직이죠. 전기 에너지를 주면 역학적 에너지로 변하는 거예요. 됐나요? 전기 에너지를 주면 역학적 에너지를 변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했던 거예요. 전동기 가로치고 모터 이렇게 썼던 게 얘예요. 됐나요? 오늘부터 배울 내용은 마지막 3번입니다. 얘가 끝판왕이에요. 얘는 순서 어떻게 되냐면 자기장이 있는 곳에 도선이나 코일 또는 자석을 움직여주면
전류가 생성됩니다. 이게 우리가 머릿속에 넣어야 되는 마지막 최종 단계 끝판왕이에요. 다시요. 자기장이 있는 곳에 자석이 있죠. 막 움직여주면 없던 전류가 생겨요. 되셨나요? 자기장이 있는 곳에 움직여주면 전류가 생겨요. 예를 들면 니네 홈플러스 같은 데 가면 도난 방지기가 있습니다. 그죠? 자석이에요. 기둥이. 그래서 물건에 바코드가 이렇게 찍혀있는데 튀어나오는데 코일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들고 나오면 자기장을 통과하고 있죠. 그러면 띠리리리 전기가 통하는 거예요. 됐나요? 다시 한번. 버스 카드 까봤니? 안 까봤어요? 버스 카드 까보세요. 나중에 다 되면. 버스 카드 까면 그 카드에 코일이 들어있어요. 카드 속에. 그래서 자석이라는 단말기에 코일이 들어있는 카드를 가까이 가져가면 전류가 생기죠. 그래서 그 전류로 띡! 청소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장이 있는 곳에 움직여주면 전류가 생겨요. 한 번만 더요. 전자기타가 있어. 그 기타 속에 자석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줄을 탕 하고 움직이면 줄이 막 움직이죠. 그러면 그 움직임 정도에 따라서 전류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그 만들어진 전류로 이렇게 보내면 소리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전기 악기는 모두 다이 세 번째 걸 이용하는 거예요. 금속 탐지기라는 것도 있거든요. 들어는 봤니? 이렇게 막대기 같은 걸로 바닥을 이렇게 긁다 보면 띠띠띠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왜? 그 안에 자석이 있어요. 그래서 자석을 막 움직여 가는데 아래에 금속이 있으면 휙 하고 전자기유도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띠띠띠띠 소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것 중에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니네 크록스 신발 있어? 거기에 지비츠라는 걸 요새 막 달거든요. 안 달았죠? 달아요. 근데 요즘에 그 지비츠 중에 LED가 나왔어. 들어봤니?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꽂으면 걸어다니면 반짝반짝거려요. 그게 얘야. 됐니? 니네 어릴 때 킥보드 안 타봤어? 킥보드 탈 때 바퀴 반짝거리는 거 안 타봤니? 왜 안 타봤어? 그게 얘야. 장난 아니죠?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 맨 마지막 거는 진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전자석, 전동기, 전류가 만들어지죠.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모든 전류는 얘로 만들어요. 그래서 얘는 발전기라고 쓰는 거예요. 니네가 육학과학 마지막에 발전기를 배우거든요. 발전기를 배우려면 전자기 유도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3번에 포인트를 맞춰주는 겁니다. 됐나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게 전자기 유도예요. 첫 번째부터 한번 해볼까요? 전자기 유도.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선속이 시간에 따라 변할 때 코일에 전류가 흐르는 어려운 단어가 나왔습니다. 어려운 단어. 자기선속. 되게 어려운 단어죠. 이런 단어 어려워요. 자기선속. 이거 줄여서 뭐라고 쓰냐면 자속이라고 씁니다. 자기선속은 줄여서 자속이라 그래요. 이건 예전에 한번 그냥 쑥 넘어가는 스타일로 한 번쯤은 알려드렸거든요. 자기선속 무슨 뜻일 것 같아? 자속 무슨 뜻일 것 같아? 얘는 시험용 문장으로 알아두는 게 아니라 느낌으로 알아둡니다. 자기선속은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쓰면 좀 편해요. 자기력선의 개수 이렇게 쓰면 좀 편합니다. 자속은 자기선속은 자기력선의 개수예요. 그래서 니네들도 이렇게 전기 파트에 좀 어려운 단어가 나오면
요 어려운 단어는 좀 신경 쓸 수 있도록 하시고요. 자기전성속, 자속 이런 단어는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이에요. 그래서 2학년 과정에서만 쓰이는 단어들 반드시 알아두도록 합니다. 얘는 기호로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 써요. 그래서 이걸 파이 또는 피라고 있습니다. 초코파이처럼 생겼죠. 아무렇게나 읽으시면 돼요. 그리고 단위는 WB라고 써서 웨버라고 읽어요. 되게 어려운 단어입니다. 자, 이렇게 기본기를 하나씩 쌓아가면 여기는 매우 쉽거든요. 자, 단어 한번 볼게요. 전기 파트는 3등분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금 맨 마지막 걸 하고 있다. 그죠? 요때 생성된 전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유도 전류라고 합니다. 유도 전류. 만들어진 전류를 유도 전류라고 해요. 누구로 만들어졌어? 전기와 자기장에 의해서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틀어서 전자기 유도 현상이라고 해요. 됐나요? 그럼 니네 머릿속에 단어 제목을 보면 전자기 유도네? 그럼 머릿속에 떠올려야 되는 단어 딱 하나. 자기장에서 뭔가가 움직이면 유도 전류가 생성되는구나. 됐죠? 그게 전자기 유도라는 거고요. 전자기 유도를 할 때 모르는 단어가 하나 나타났어. 뭐? 자기선속? 이건 자기력선의 개수구나. 됐죠? 이런 거 상식으로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잘 봐. 이렇게 생긴 코일이, 이렇게 생긴 원통이 있었는데, 됐죠? 여기에 이렇게 생긴 자석이 있대요. N극. 그럼 저기에서 자기력선이 빠져나오겠지. 자기력선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럼 자석의 세기에 따라서 자기력선의 개수가 정해질 거예요. 그럼 한번 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나가는 애도 있고, 이렇게 나가는 애도 있고, 이렇게 깊숙하게 이렇게 나가는 애도 있겠죠. 그죠? 됐나요? 자, 질문 한번 해봅시다. 여기 원형을 통과하고 있는 자기력선의 개수는 몇 개니? 그러면 하나, 둘, 셋, 4개구나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개수를 자속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표시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할 수 있겠어? 한 번만 더요. 자석이 여기 있을 때 여기서 자기력선이 막 뻗어 나올 텐데 요 동그라미를 통과하고 있는 애는 하나, 둘, 셋, 4개니까 자속은 뭐 4라고 하면 저 자석을 가까이 가져와 볼게요. 이 자석을 이 원통 가까이 가져오면 여기서 빠져나오는 애가 이렇게 세 가닥씩 이렇게 생겼었지, 그치? 그러면 지금은 이 원통을 통과하고 있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되버렸죠. 어때요? 자기력선의 개수가 증가했지. 여기까지 됐나요? 그걸 간단하게 표현해서 자속이 증가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선속이 증가했어요. 이것도 되게 긴 단어여서 줄여서 자속이 증가했어요 라고 표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만요. 자, 자속이 증가했어요 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자석이 가까이 왔어요 라는 뜻이에요. 됐어요? 얘가 가까이 오면 통과하는 개수가 많아지죠. 멀어지면 통과하는 개수가 줄어들겠지. 그래서 이런 단어를 머릿속에 넣습니다. 자속이 증가했어요. 무슨 뜻? 자석이 가까이 왔어요. 됐나요? 이런 걸 상식적으로 반드시 머릿속에 넣으세요. 이게 시험 문제가 되는 거니까. 자속이 증가해서 가까이 왔구나. 그럼 자속이 감소한대요. 자속이 감소는 무슨 뜻이겠니? 자석이 멀리 갔구나. 됐나요? 이렇게 시험용 문장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공부는 쉽게 하시고요. 시험용 문장으로 바꿔서 시험을 보세요.
자석이 가까이 오고 있는데 자속이 증가하고 있네요. N극이든 S극이든 상관이 없어요. 가까이 오기만 하면 자속은 증가합니다.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배우지 않고요. 공통과학, 통합, 융합과학 뭐 이름도 다 좋아. 너무 잘 바뀌어서 통합과학, 통합과학에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 고등학교 내용인 거죠.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자속이라는 단어를 한번 설명해 봤습니다. 됐니? 자, 전자기후도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전류는 전자기후도로 만드니 전자기후도의 가장 중요한 이용의 예, 발전기. 그렇죠? 융합과학에 나오는 것 또 하나 있어요. 통합과학에 나오는 것 또 하나 있어요. 변압기. 여러분들이 배우는 것 중에 제일 어려워할 내용은 변압기가 되겠죠. 그러니 보세요. 고등학교 1학년에 올라가면 고등학교 1학년생의 기말고사 파트에 불리는 전기 파트의 전자기후가 되겠죠. 얘들도 좀 나중에 차곡차곡 배워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단어 2개 됐어? 단어 2개 됐어? 한 번만 더요. 이건 예전에 한번 해봤어요. 자, 해볼게요. 요렇게 원형도선이 있고 똑같은 원형도선이 있대. 됐지? 여기는 하나, 둘, 셋, 네 개가 지나가고요. 여기는 2개가 지나갑니다. 자, 자속은 누가 세겠니? A와 B 중에. 그럼 자속은 뭐만 세는 거라고? 화살표 개수만 세는 거라고. 그러면 얘가 세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됐나요? 한 번만 더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고요. 여기는 하나, 2개가 있고요. 됐지? 자, A, B 중에 자속은 누가 세니? 그러면 개수만 생각하겠습니다. A가 세요. 됐죠? 그럼 질문. 자기장은 누가 세니? 됐나요? 자속과 자기장은 다른 단어입니다. 그럼 자속은 개수만 세면 된다고 했어요. 자기장은 누가 세니? 됐어요? 해볼게. 잘 보세요. 얘는 자기장이 누가 세니? 이렇게 물어보면 영향을 미치는 건 딱 2가지. 이 동그라미의 단면적과 여기를 통과하는 애의 개수. 동그라미의 단면적과 여기를 통과하는 애의 개수. 이 2가지가 영향을 미쳐요. 그럼 얘는 단면적이 같으면 자속이 얘가 크죠. 그럼 단면적 분의 자속이 얘가 큰 거예요. 왜? 단면적은 같으니까요. 이쪽 거 한번 해볼까요? 자속은 얘가 큰 거 맞지? 그런데 얘는 단면적이 있다만 하고요. 얘는 단면적이 요만해요. 됐나요? 그럼 단면적이 자속에 비해 굉장히 크죠? 얘는 단면적이 자속에 비해 굉장히 작죠? 그래서 자속과 자기장을 비교할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속은 개수만 세요. 그런데 자기장은 단면적 분의 자속을 하는 거예요. 단면적까지 쓰셔야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말이야. 자기장이라는 애가 있어요. 2번째 단어죠. 자기장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자속이 얼마나 조밀조밀하니 이렇게 쓰는 걸 자기장이라고 합니다. 개수만 세면 자속, 자속이 얼마나 조밀조밀하니가 자기장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자기장은 B라고 쓰고요. 단위는 테슬라를 씁니다. 공식으로 쓰면 자기장 B는 단면적분의
자속. 얘는 자기장이고요. 얘는 단면적. 얘는 자속이라는 애가 돼요. 그러니까 자기장은 자속만 비교하면 안 되죠. 단면적까지 같이 비교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테슬라랑 같은 단위가 있는데 자속의 단위는 웨버라고 했어요. 단면적의 단위는 미터의 제곱 이렇게 쓰면 테슬라의 단위가 됩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시작이 어렵지. 그치? 시작이 어렵습니다. 다시요. 전자기호도 무슨 뜻? 자기장이 있는 곳에 움직여주면 전류가 생겨나는데 그 현상을 전자기유도라고 하고요. 이때 생겨난 전류를 유도전류라고 합니다. 그 예는 발전기, 변압기, 전자기타, 버스카드, 도난방지기, 금속탐지기 굉장히 여러 종류에 쓰이고 있어요. 이걸 하려면 단어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가 자속이라는 단어예요. 뭘 쓴다고? 개수.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개수만 세시면 돼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개수를 세는 시험 문제가 나오지가 않아. 모양을 보고 맞추는 거거든요. 그게 예예요. 아, 자속이 증가했다. 무슨 뜻? 가까이 갔구나. 자속이 감소했다. 무슨 뜻? 멀리 갔구나. 움직였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자기장은 또 뭐야? 자속은 개수, 자기장은 면적까지 비교하는 거. 그래서 자속이 면적에 얼마나 조밀조밀하게 들어옵니까? 자기장입니다. 그럼 면적이 똑같다면 자속이 셀수록 자기장도 세지겠죠. 그치? 됐어요? 여기까지가 기본이에요.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요걸 가지고 전자기유도를 이제 시작할 겁니다. 됐니? 전자기유도 두 가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내용을 해드릴게요. 항상 여기 자기장 파트는 미래 물리에서 배우듯이 방향이 중요해요. 그리고 크기를 계산하는 거거든요. 항상 물리는 그 두 가지를 신경 쓰셔야 됩니다. 1단원을 할 때도 똑같죠. 가속도의 방향은 어디니? 그럼 가속도의 크기는 몇 미터 퍼 세컨드 제곱? 이렇게 두 가지를 구하는 거거든요. 항상 똑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아, 요때 생겨난 전류의 방향은 뭐니? 아, 요때 생겨난 전류의 세기는 어떻게 되니? 그 두 가지를 구하면 전자기유도 파트도 시험 문제 낼 게 별로 없습니다. 됐죠?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꼭 해주세요. 특히 세기를 구하는 건 고등학교 1학년 책에는 별로 없어요. 방향을 일단 구하는 게 고등학교 1학년 책의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한꺼번에 다 정리를 할 거예요. 고2 과정이니까 고1 것과 고2 것이 겹치는 부분은 역시 설명을 드려봅니다. 자, 시작 한번 해볼까요? 194페이지. 전자기유도,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력, 자기선속, 뭐라고? 자속, 뭐라고? 전기력, 자기력의 개수. 시간에 따라 변할 때 코일의 전류가 흐르는 현상. 보세요. 변한다는 얘기는 가까이 왔거나 멀리 갔거나 둘 중에 하나이지. 움직이면 전류가 생겨요. 그럼 안 움직이면 자속이 변하지 않지. 그럼 전류가 안 생겨요. 됐죠? 줄을 읽을 때마다 좀 꼼꼼하게. 책을 읽으면 되게 어렵거든요. 머릿속에 이렇게 순환하면서.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마지막에 생겨난 전류 이름을 유도 전류라고 합니다. 됐나요? 전자기 유도의 법칙이 딱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 렌츠의 법칙. 별표 3개짜리입니다. (195페이지) 가면 패러데이 법칙이 있어요. 별표 3개예요. 누가 더 어렵겠니? 렌츠의 법칙과 패러데이 법칙. 렌츠의 법칙은 알아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써먹을 수 있고요. 패러데이 법칙은
이거는 좀 더 어려운 개념이에요. 그래서 수능 모의고사에 좀 더 어렵게 출제되는 내용이 패러데이 법칙인데 수업 잘 들으면 모두 다 맞추게 해드립니다. 모두 다 맞추게 해줄 거예요. 어렵지 않으니까요. 자, 렌츠의 법칙부터 시작할까요? 이쪽에다 한번 써봅니다. 좀 있습니다. 여기다 써봅니다. 전자기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전자기 유도 뭐라고? 자기장이 있는 곳에 움직여주면 유도 전류가 발생합니다. 순서를 찾으세요. 자기장이 있는 곳에 움직여주면 유도 전류가 발생해요. 나중에 총정리할 때는 이거 한 방에 끝나거든요. 자기장이 있는 곳에 움직여주면 유도 전류가 생겨요. 1, 2, 3 순서대로. 그걸 전자기 유도라고 해요. 이때 생겨난 이 유도 전류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방향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하나는 크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유도 전류의 방향, 무슨 방향이니? 유도 전류의 크기, 어떻게 하면 세지겠니? 됐나요? 이 유도 전류의 방향을 정리한 사람이 렌츠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렌츠의 법칙, 그러면 첫 번째, 유도 전류의 방향을 정리한 사람이구나. 됐지? 그럼 이 크기를 정리한 사람은 유도 전류 크기를 정리한 사람이 패러데이 법칙입니다. 됐죠? 방향은 오른손을 이렇게 세가닥으로 펼쳐도 되고요. 안 가르쳐 줄 거예요. 이건 뭐 심화 과정에서 한 번은 해봅시다. 헷갈리는 사람 많아서 그래요. 이렇게 말아주는 걸로 다 푼다고 했어요. 됐나요? 여러분들은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끝날 때까지 말아주는 걸로 다 풉니다. 이게 좀 어렵긴 한데 이 말아주는 걸 연습을 하면 렌츠의 법칙을 따로 외우지 않아도 돼요. 됐나요? 하나씩 해보도록 합시다. 유도, 전자기 유도의 법칙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법칙을 배웁니다. 그게 렌츠의 법칙이에요. 1번 렌츠의 법칙. 렌츠의 법칙 무슨 법칙이라고? 전자기 유도에서 전류가 생성됐는데 이 유도 전류의 방향을 정리한 사람이 렌츠라고 했습니다. 방향을 정리한 사람이 렌츠예요. 애들이 저기까지만 외우고 시험 보거든요. 안 되잖아요. 도대체 무슨 방향이니까 시험제가 되겠죠. 그래서 정의를 외우세요. 렌츠의 법칙의 정의. 렌츠의 법칙의 정의. 정의예요. 어려운 단어로 쓰면 뭐라고 쓰는 거냐면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이에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 다시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 됐나요? 머릿속에 넣었어요?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 그게 유도 전류의 방향이에요. 그걸 정리한 사람이 렌츠라는 사람입니다. 그럼 한국말로 한번 해볼까요? 자속이 증가하고 있대. 그럼 유도 전류의 방향은 감소시키는 방향이에요. 됐나요? 방해해야 되니까. 증가하는 걸 방해하는 건 감소시키는 거죠. 그럼 지금 상황이 자속이 감소하는 상황이야? 그럼 자속의 감소를 방해해야 되죠. 그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됐나요? 쉬운 단어로 한번 바꿔볼까요? 자속이 가까이 오면 자속이 증가하는 거라고 했지.
그럼 자석이 가까이 오는 걸 어떻게 해야 돼? 방해해야 돼요. 그럼 가까이 오는 걸 방해하려면 멀리 보내야 되죠. 됐나요? 그럼 둘 사이에 청력, 자석은 무슨 극? 같은 극. 여기까지만 오시면 렌츠의 법칙이 마무리가 돼요. 다시요. 자석이 멀리 가면 자속은 감소하는 거지. 그럼 멀리 가는 걸 방해해야 돼요. 멀리 가려는 걸 방해해야 돼. 그럼 땡겨와야 되지. 인력이 작용해야 되지. 그럼 자석은 반대극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렌츠의 법칙은 처음 배울 땐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매우 쉽습니다. 왜? 경우의 수가 4가지밖에 없어요. 그 4가지가 전자기 유도에 모두 다예요. 왜냐하면 자석은 N극 아니면 S극 두 종류죠. 전류도 이쪽으로 흐르거나 이쪽으로 흐르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총 합치면 경우의 수는 4종류. 그 4종류 중에 무엇인지를 보는 게 니네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거 하려고 진짜 미치도록 열심히 공부하거든요. 해볼게. 나중에 외우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자, EX 한번 해봅시다.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다른 단어로 바꿔보면 자석의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자석의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 역시 이 단어가 제일 중요한 단어죠. 좋네요. 한번 해볼까요? EX. 경우의 수는 딱 4가지라 그랬으니까 그려봅시다. 첫 번째, 이렇게 생긴 원통에 이건 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셔도 돼요. 책에 있으니까 여기다가 N극을 놔두는 거예요. 첫 번째예요. 그리고 코일을 감아볼게. 그쵸? 여기를 이렇게 이어요. 코일을 감았고요. 여기다가 점 A를 찍고 여기다가 점 B를 찍어요. 그리고 가운데에다가 G라는 걸 넣습니다. 이게 G에 동그라미 치면 이걸 검류계라고 해요. 전류가 흐르는 걸 검사하는 기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검류계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가운데가 0이에요. 그래서 바늘이 여기 딱 있어 이렇게. 그래서 검류계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 바늘에 이렇게 A와 B점에 검류계를 이렇게 설치했을 때 위에서 아래로 전류가 흐를 수도 있죠. 아래에서 위로 전류가 흐를 수도 있죠. 그럼 전류의 방향은 반대죠. 그래서 만약에 위로 이렇게 흐르는 걸 플러스라고 하면 이 바늘이 이쪽으로 움직여요. 플러스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여요. 만약에 전류의 방향이 반대로 흐르면 0을 기준으로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그러니 바늘이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전류의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를 찾는 거예요. 됐죠? 틀리는 애들 많아요. 기본기를 잘해주세요. 자, 첫 번째 한번 해볼게. 지금 도선에 전원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그지? 전원이 없으면 이 도선에 전류가 지금 흐르지 않지. 됐나요? 그래서 이 전선에 도선에 전구를 연결해도 불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됐나요? 근데 이 자석만 졸라 움직이면
불이 들어와요. 왜? 생겼으니까. 유도가 됐으니까. 전자기 유도는 없는 전류를 만드는 건데, 없는 전류를 만들려면 딱 두 가지가 필요해요. 도선과 자석. 이 두 가지만 있으면 그 누구도 전류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됐나요? 그걸 찾아낸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경우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N극을 가까이 이렇게 가져오면 전류의 방향은 어떻게 되느냐. 잘 봐. N극이 지금 가까이 오고 있지. 됐나요? 시험용 문장으로 바꿔요. N극이 가까이 왔어. 자석이 가까이 오면 자석은 어떻게 된 거라고? 증가한 거라고. 됐죠? 그러면 여기 어딘가에 아무런 현상도 없던 어딘가에 자석이 생겨서 저 자석이 가까이 오는 걸 방해한다. 됐나요? 되게 신기하죠? 아무것도 없는 그냥 평범한 공간인데 자석이 가까이 오면 얘도 자석으로 변해요. 그래서 자석이 가까이 오면 이 가까이 오는 걸 방해해야 되는 거 맞지? 그죠? 그러려면 가까이 오는 자석을 멀리 보내려고 하겠죠. 그래서 여기 어딘가에 자석이 생겨요. 무슨 극이 생기면 되겠니? 여기에 없던 자기장이 생겨납니다. 되셨나요? 그러면 이 부분에 방해해야 되기 때문에 N극이 유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오는 자석을 방해해서 밀어버리는 거죠. 청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신기하지? 갑자기 멀쩡한 공간에 자석이 생겨버리는 거죠. 이게 정말 신기한 내용이에요. 그럼 다시요. 여기에 자석이 생겨버리면 엄지손가락에 갑자기 N극이 나타났지. 그러면 이 말아기는 방향으로 없던 전류가 생성이 되는 거야. 됐나요? 그래서 갑자기 이 도선에 전류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어느 방향으로? N극에다 엄지손가락을 놔둔 방향으로. 그래서 이렇게 방향으로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되죠. 됐나요? 그럼 유도 전류의 방향은 어떻게 쓰는 거야? 요거 쓸 때도 잘 보세요. B에서 A로 가니? 되니? 틀려요. B에서 A로 가요. 이렇게 쓰면 이렇게 가도 B에서 A로 갈 수 있죠. 그치? 그래서 B에서 A로 갈 때 반대로 돌아도 B에서 A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유도전류의 방향은 반드시 이 가운데 검유계를 같이 씁니다. 그래서 B에서 검유계를 지난 후에 A로 가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야 위쪽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전류가 생겼구나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단 말이죠. 방해하는 방향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건 자기장만 맞추면, 생성된 자기장만 맞추면 굉장히 쉬운 파트가 되는 거죠.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이게 됐어. 이렇게 생기는 원통에 도선을 감았어요. 위에 A점을 찍고 밑에 B점을 찍고 가운데 검유계를 설치했지. 그렇죠? 이번엔 자석을 멀리 가져가는 거예요. 됐나요?
한국말로 그냥 써주시면 되거든요. n극을 멀리하면 어떻게 되니? n극을 멀리 가져가면 얘는 멀리 갔으니까 자속은 지금 감소 중이에요. 그지? 자속은 지금 감소 중이야. 그럼 이 멀어지는 자속이 감소하는 걸 방해해야 된다 했어요. 요게 렌츠의 법칙이에요. 방해가 렌츠의 법칙이에요. 그럼 멀어지는 n극을 멀리 가지 못하게 하려면 여기에 무슨 자기장이 새롭게 생겨나면 되겠니? S극이요. 그죠? 여기에 S극이 짠 하고 생겨나면 저 n극을 다시 끌어당길 수 있겠지. 그럼 여기에 인력이 작용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생겨난 자기장은 S극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S극이면 반대쪽에 N극이 있겠죠. 여기가 N극이면 여기가 S극인 것처럼. 그럼 이번에는 엄지손가락을 아래로 맞추고 말아치는 거죠. 그럼 얘는 이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럼 누더 전류의 방향은 A에서 시작해서 검유계를 지난 후에 B쪽으로 가는구나. 됐죠? 어때요? N극이 가까이 올 때와 N극이 멀어질 때는 전류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는 거지. 그래서 이 자석을 가까이 가져오면 불이 들어와요. 그리고 멈추면 꺼져요. 그리고 다시 멀리 가져가면 불이 들어와요. 그리고 멈추면 꺼져요. 그럼 걔를 계속 켜놓으려면 어떻게 한대? 왔다 갔다 이러는 거지. 그러면 불을 계속 켤 수 있어요. 그럼 전류의 방향은 이렇게 흘렀다가 반대로 흘렀다가 이렇게 흘렀다 반대로 흘렀다 계속 바뀌죠.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계속 바뀌는 교류 전류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생성된 이 유도 전류는 교류 전류입니다.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의 구분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콘센트가 전부 다 그냥 이렇게 꽂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구별 않고 꽂는 거. 그건 모두 다 전자기 유도로 만들어낸 전류예요. 그러니 전 지구가 다 저걸로 쓰는 거죠. 얘네 뭐 일본 가봤어요? 일본 가면 콘센트의 모양만 다르고 그게 꽂는 거죠. 필리핀 가도 꽂고요. 유럽을 가도 꽂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구별하는 나라가 없죠. 왜? 지구의 모든 전기는 다 이렇게 만듭니다. 신기하지? 그렇죠. 렌츠와 패러데이 얘네들이 이런 걸 더 정리한 후에 지금 우리가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 했죠. 나머지 두 개 남았습니다. EX 또 한 번 해볼까요? 옥스. 이렇게 생긴 원통에 자 코일을 감았어. 위에 A, 아래 B, 가운데 검유계. 여기다가 S극을 넣어봅시다. 자 이번에 S가 가까이 와볼까요? 그럼 정리는 똑같죠. S극을 가까이 오면 어떻게 돼? S극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왔다는 뜻이 뭐라고? 자속은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증가하는 자속을 역시 방해해야 하니까 여기에 무슨 극이 유도되면 되겠니? 가까이 온 걸 멀리 보내야 되죠? 그러면 이번에도 역시 여기 S극이 오겠지. 청력이 작용해야 되지 않겠니? 되셨나요? 그럼 아래쪽에 N극이 될 테니까 이 녀석은 S극이 유도됐어. 그럼 N극에다 말아주고 이렇게 말아주면
얘랑 똑같죠. 그죠? 그러면 유도전류는 A에서 검유계를 지난 다음에 B 쪽으로 가는 거예요. 어때요? N극이 멀리 갈 때와 S극이 가까이 올 때는 전류의 방향이 같습니다. 그럼 S극을 멀리하면 전류의 방향은 누구랑 같겠니? N극이 가까이 올 때랑 같아지겠죠. 결국에 종류가 4종류지만 두 가지 경우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표시를 해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말아치면 검유계를 설치하고 말아치면 이번엔 S극을 멀리 가져가면 되죠. 자, S극을 멀리 가져가면 어떻게 되겠니? 그러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멀리 가면 자속은 감소하는 겁니다. 이걸 방해하는 방향이 될 테니까 이번에는 여기에 멀리 가는 걸 방해해야 돼요. 멀리 가는 걸 방해해야 돼요. 멀리 가는 걸 방해하려면 끌어당겨야 되겠지. 그죠? 그러면 N극에다 엄지손가락 맞추면 이번에는 똑같은 방향. 누구와? N극을 가까이 할 때와 똑같은 방향. 그럼 B에서 검유계를 통과한 후에 A 쪽으로 가겠죠. 됐죠? 한꺼번에 정리하세요. 잘 봐. N극 멀리하면 S극 가까이랑 전류의 방향이 같죠. N극 가까이 하면 S극 멀리하는 거랑 전류의 방향이 같죠. 자기장이 생성된 꼬라지가 똑같기 때문이거든요. 생성된 자기장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걸 통합해서 한 단어로 정리해요. 뭐라고? 자석이 가까이 오면 요걸 같은 단어로 썼어요. 자속이 증가한다. 같은 말 맞지, 그지? 자석이 가까이 오는 것과 속이 증가하는 건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장이 어떻게 유도돼? 같은 극이 유도됩니다. 다시요. 무슨 뜻이야? N극이 가까이 오면 N극이 생겨요. S극이 가까이 오면 S극이 생겨요. 자석이 가까이 오면 똑같은 극이 생기는구나. 자석이 가까이 오면 항상 언제나 청력이 생기는구나. 되니? 그럼 반대로도 정리할 수 있겠어요? 둘 중에 하나는 자석이 멀리 가면 자속이 감소하는 거여서 N극이 멀리 가면 S극이 생깁니다. S극이 멀리 가면 N극이 생깁니다. 반대극이 유도되는 거죠. 왜? 인력이 생겨야 되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하세요. 가까이 오면 같은 극, 가까이 오면 같은 극. 그럼 마저 한번 써볼까요? 세 번째. 자석이 정지하면 자속은 변하지 않죠. 그치? 멈춰 있으면 거기를 통과하는 자속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변하지 않아요. 증가하지도 않고 감소하지도 않아요. 그럼 자석이 정지했단 말과 같은 말은 자속이 변함이 없다, 일정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얘는 극이 유도되지 않겠죠.
그럼 얘는 결국에 유도 전류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전류가 안 생기는 거예요. 0 됐나요? 일정하지 않습니다. 안 생겨요. 자, 렌츠의 법칙 한번 해볼까요? 렌츠의 법칙 뭐라고? 전자기후도 자기장이 있는 곳에 움직여주면 유도전류가 생기죠. 움직인단 말은 가까이 온다, 멀리 간다. 그럼 가까이 온다, 멀리 간다의 특징은 자속이 변하는 거죠. 그래서 자속이 변하는 걸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생기는 거예요.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 자속이 움직이는데 그 자석이 움직이는 걸 방해하는 방향으로. 가까이 오면 멀리 보내는 방향으로. 멀리 가면 가까이 끌어당기는 방향으로. 그래서 가까이 오면 멀리 보내려는 방향으로. 멀리 가면 가까이 오는 방향으로. 됐나요? 그래서 총 4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렌츠의 법칙의 방향이에요. 할 수 있겠어요? 한번 해볼까요? 금속으로 고리를 만들면 이게 얼마나 신기한지 알아요? 금속으로 동그랗게 고리를 만들어요. 이것도 실험해보면 되게 좋은데 실험 장치가 별로 없어서 금속으로 고리를 만들어. 그리고 여기다가 자석을 갖다 대는 거야. 이렇게. 됐죠? 이 상태로 이렇게 놔뒀을 때 이 금속이 철이면 자석에 달라붙죠. 됐어요? 금속이 철이면 자석에 달라붙어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철이라면 얘는 이렇게 끌려옵니다. 됐니? 그럼 이 자석을 뒤집어서 S극을 갖다 대요. 똑같이 끌려와요. 얘 강자성체니까 그 자석에 항상 달라붙어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자석과 금속의 관계예요. 그런데 자석에 붙지 않는 애를 데리고 오는 거야. 예를 들면 구리 같은 녀석. 구리는 자석에 붙지 않습니다. 여기에 N극, S극을 갖다 대요. 가만히 이렇게 세팅을 하고 있으면 구리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때 이 자석을 구리 쪽으로 확 미는 거예요. 됐니? 그럼 잘 봐. 얘를 훅 밀면 자석이 가까이 왔죠. 그러면 자기력선이 이 원을 통과하는 개수가 많아지겠지. 그래서 자석이 가까이 오면 자속은 증가하죠. 그죠? 그럼 이 자석이 다가오는 걸 이 구리도선이 방해하려고 한다. 됐나요? 그러면 얘 방해해야 되니까 여기에 자기장이 새롭게 생겨나는 거예요. 없던 자기장이 공간에 새롭게 생겨납니다. 그럼 여기에 갑자기 N극이 짱 하고 태어나겠지, 그치? 청력이 작용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구리도선이 밀려나요. 신기하죠? 그럼 다시요. S극을 가까이 가져가면 어떻게 돼요? 달라붙겠니? 아니요. S극을 가져가면 똑같이 S극이 생겨서 또 밀려나요. 이걸 과학자들이 실험해봤을 거 아니야? 그럼 구리도선을 자석에 절대로 묶을 수 없지. N극을 떼면 얘 따라와요. 됐나요? 근데 가까이 붙이려면 또 멀리 가. 떼면 따라와. 그걸 바꿔서 또 가. 떼면 따라와. 완전 청개구리 같지 않니? 그래서 이런 애들을
아, 자석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반자성체 아니야? 라고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반자성체의 종류가 구리, 유리, 물 이렇게 되는 거죠. 신기하지? 그렇게 정리해 놓고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전자기 유도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구나 라는 걸 찾아내게 된 겁니다. 됐어요? 자, 서술형 문제 하나 적어주고 잠깐 쉴게요. 자, 서술형 문제. 요거 지워봅시다. 머리 한번 굴려볼까요? 서술형 시험 문제를 하겠습니다. EX 별표래요. 이렇게 생긴 애가 있었어. 그리고 뻥 뚫려 있어요. 얘도 이렇게 생긴 애가 있었는데 뻥 뚫려 있어. 여기다가 자석을 놓고요. 같은 높이에 똑같은 사이즈의 자석을 놔줍니다. 얘 N급, 얘 S급, N급, S급. 같은 높이에 같은 사이즈의 같은 자석과 자기장을 가진 자석을 놔둬요. 그리고 바닥에다가 떨어뜨릴 거예요. 그럼 얘는 이렇게 내려와서 요 안을 지나간 다음에 바닥에 떨어지겠죠. 그지? 얘도 이렇게 내려와서 요 안을 지나간 다음에 바닥에 떨어지겠죠. 되셨나요? 얘는 이 원톤이 뭐에 의하면 이렇게 해서 구리로 만들었대요. 얘는 이렇게 해서 플라스틱으로 만들었대요. 누가 빨리 떨어질까요? 아주 예전에 논술 시험 문제였어요. 이걸 에너지에 관련하여 설명하시오. 지금 우리 전자기도를 배우고 있잖아요. 근데 논술에서는 전자기도 특정한 과목이어서 에너지에 관련돼서 설명하세요. 얘네들도 두 가지를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잘 봐. 누가 먼저 떨어지겠니? 자, 일단 금속 맞죠? 금속 아니지. 금속이니까 얘는 자석과 금속 사이에 전자기 유도가 생겨요. 하지만 얘는 플라스틱이니까 전자기 유도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자기 유도가 없으니까 얘는 그냥 나타해요. 되니? 그냥 놓으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얘를 이렇게 놔두고 N급, S급 아무것도 없이 그냥 놔두면 얘랑 동시에 떨어진다. 이렇게. 왜? 아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됐나요? 그냥 놓으면 두 개 동시에 떨어져요. 근데 얘는 전자기 유도 현상이 생기죠. 자, 요 위쪽 한번 볼까요? 얘가 이렇게 오면 구리 도선에 지금 자석이 가까이 오고 있지. 그럼 여기에 가까이 오면 이 가까이 오는 걸 어떻게 한다고? 방해한다고. 이 가까이 오는 걸 방해해야 되니까 여기 부분에 갑자기 없던 자기장이 형성되는 거죠. 가까이 오면 무슨 극이?
같은 극이. N극이 지금 내려오고 있으니까 N극이 생겨서 내려오는 걸 방해해요. 됐나요? 그럼 이 자석은 내려가야 되는데 방해됐으니까 느려지겠지. 됐나요? 그리고 이 원통 안에 들어오면 전자기 유도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여기를 통과할 때가 되면 이번에는 자석이 이렇게 내려가는 중인 거지, 그지? 그죠? 그러면 이 원통 입장에서 보면 N극 가까이 왔었는데 통과하고 났더니 S극이 멀어지고 있지. 됐나요? 얘는 S극이 지금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가까이 올 때 청력을 보여서 이 녀석을 느려지게 만드는 거 맞죠? 그런데 갑자기 통과하고 났더니 S극이 멀리 가고 있으니까 이 멀리 가는 걸 또 방해해야 돼요. 됐나요? 그러면 여기에 무슨 극이 유도되면 되겠니? S극을 다시 끌어당겨야 되죠. 자기장이 휙 바뀌어서 이번엔 여기가 또 N극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이번에 또 인력이 작용하게 되죠. 그러면 얘 인력이 작용하니까 떨어지는 속도보다 느리게 떨어지겠지, 그지? 끌어당기고 있으니까. 한 번 느려지고 또 한 번 느려져서 떨어져요. 됐나요? 그래서 얘가 느리게 떨어지고요. 얘가 빨리 떨어지는 거. 전자기 유도 현상이에요. 여기에 얘가 가까이 오면 전류가 흘러요. 그래서 얘를 만지면 전기가 통합니다. 얘가 멀어질 때 만지면 전기가 통해요. 여기에다 전구를 달아 먹으면 들어올 때 반짝거리고 들어간 다음에 꺼지고요. 다시 나갈 때 다시 반짝거려요. 없던 전기가 생겨났다는 뜻이다. 됐나요? 자, 웬만큼 물리 선행을 하고 있으니 에너지에 관련된 내용도 한번 써볼게요. 니네 에너지 배운 적 있어? 기억나? 높이를 갖고 있는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맞지? 이 자석에 역학적 에너지가 있답니다. A와 B가 어때야 돼요? 역학적 에너지는 A와 B가 같지. 그죠? 왜? 둘 다 포텐셜 에너지만 가지고 있으니까. 되셨나요? 자, 논술 문제라고 했습니다. 자, 바닥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A와 B 중에 누가 크니? 그래서 틀린 거야. 잘 봐. 최고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만 갖는 거 맞지? 정지하고 있으니까 운동 에너지가 0이요. 그럼 바닥면에 도달할 때는 역학적 에너지가 높이 값이 0이니까 포텐셜 에너지는 0 된 거 맞지? 그럼 역학적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만을 가지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 자석이니까 질량은 똑같아. 속력은 누가 빨라? 얘가 빨라요. 되셨나요? 그래서 얘가 역학적 에너지가 지금 더 큰 상태예요. 왜 그런 것이냐? 얘는 전자기유도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지.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역학적 에너지가 여기에 있는 역학적 에너지로 그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역학적 에너지가 있었는데 내려오면서 전자기 유도 현상이 나타났지. 없던 전류가 생겼지. 그 녀석이 전구도 밝힐 수 있고 에너지가 생성됐으니까 기계도 돌릴 수 있고 소리도 낼 수 있지. 전기 에너지를 여기다가 만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에너지만을 가지고 운동 에너지로 바뀐 거죠. 그러니 느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됐나요? 얘는 이 녀석으로 이렇게 몽땅 다 바뀌는 게 아니라 중간에 전기 에너지로도 바뀌는 거라고요.
전자기 유도 현상이 일어났으니까. 그럼 요 전기 에너지와 여기 역학적 에너지를 더하면 얘가 나오겠죠, 그죠? 얘는 전기 에너지로 빠진 게 없으니까 100% 그냥 온 거 맞지? 이해됐어요? 이게 에너지에 관계된 식이에요. 그러니 전자기 유도 현상이 일어나면 전기 에너지가 생겼으니까 이 녀석의 역학적 에너지는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 속력이 느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두 종류로 설명이 가능한 거죠. 렌츠의 법칙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역학적 에너지로도 설명할 수 있죠. 이게 에너지 전환 과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 이 자석을 졸라 무겁게 해서 저 높은 데서 이 관을 뒤지게 길게 해서 떨어뜨리면 얘가 떨어지는 동안 전자기 유도가 훨씬 많이 일어나서 전기 에너지를 더 많이 얻을 수 있지 않겠니? 그러니까 수력발전소가 졸라 높은 거지. 내 역학적 에너지, 위치 에너지가 아예 높은 데서부터 시작을 하면 전기 에너지를 더 많이 뽑아낼 수도 있죠. 인간들 되게 똑똑하잖아요. 되게 똑똑하잖아요. 되게 신기하죠. 어디다 써먹어 이거. 니네들 이거 한 번쯤은 다 봤어요. 어디다 써먹는지 알아? 이거 들으면 깜짝 놀래. 깜짝. 이건 수업이 아니니까. 니네 T 익스프레스 타봤어? 아틀란티스 타봤어? 또 뭐 있지? 프롬라이드도 있나? 아무튼 롤러코스터를 막 타고 나오면 중간에 차차차차차 하고 사진 찍어주잖아요. 그치? 이거 뭔지 알지? 니네 회전목마 타고 나오면 사진 찍어주니? 이상하잖아. 그죠? 사진 찍어주는 애가 있고 없는 애가 있어요. 그 중에 사진 찍어주는 기계들을 보면 대부분 다 뒤지게 빨라요. 그럼 거기에 기다리고 있다가 사람이 애가 막 지나가면 이때야 그러고 셔터를 막 눌러주겠니? 아니요. 여기다 카메라를 단 거예요. 그래서 얘가 막 돌아서 여기를 쫙 하고 지나가면 전자기 유도가 일어나서 착착착착 찍어주는 거야. 깜짝 놀라서 내가 했지. 내가 했지 안 했지? 했지. 봐라, 니네 생활 속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는 것이야. 우리는 관심이 그냥 없을 뿐이에요. 자, 이런 거 되게 재밌지 않니? 나중에 사진 찍을 때만 신기한 거 많잖아. 많이 배우라 그랬어요. 재밌는 거 맞습니다. 대신에 나중에 친구를 만나서 너 사진 찍을 때 어떻게 전체 유도 이러면 렌츠의 법칙 이러면 친구가 없어져요. 절대 그러면 안 돼. 그냥 속으로만 그냥 저거 있었지. 옛날에 한 물리 선생이 좀 미친 선생이 하나 있었는데 이상한 거 막 가르쳐줬어. 다른 건 다 기억 안 나는데 사진 찍는 거 그거 기억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한 번쯤은 꼭 배워봅니다. 렌츠의 법칙. 첫 번째 파트에서요. 렌츠의 심화 과정. 잠시 쉬었다 합시다. 죄송합니다.